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미스터 윤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댓글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짝을 연출했던 팀이 연출해서 만든 남녀 그렇게 만나는 프로그램 스트레인저에 등장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명이 아니라 이제 미스터 미스 이렇게 불리고 거기에 성만 붙여서 부르는 그런 설정이어서 이제 미스터 윤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긴 분이어서 이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보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이분이 등장을 봤는데 이제 왜 짝이랑 스트레인저를 통틀어서 가장 임팩트가 강한 사람인가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 자기만의 그 매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멋있는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빌런으로만 치부되기엔 좀 아까운 사람이죠.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이 정규분포에서 벗어난 무언가 그 아웃라이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통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그 벗어난 면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일부지만 그게 너무 강력해서 이성적으로 다가가거나 이성적으로 맺어지기가 쉽지 않아. 그게 이제, 근데 이 사람만의 문제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냐? 그건 아니고 그게 약간 20대 남성들이 가지기 쉬운 혹은 약간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분과 이성이라면 이런 분과 연애나 결혼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일을 맡긴다면 이 사람을 찾아서 맡길 것 같아.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철두철미하고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분이 편집자야. 내 유튜버고 편집자야. 근데 편집자를 이제 내가 쓰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맡기지 않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어떤 분이길래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자들이 야, 이 형 진짜 좋아. 이 동생 진짜 좋아. 해서 소개해주고 욕먹는 사람. 남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되게 진상 취급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또 이 사람과 친한 무리에서는 또 굉장히 이 사람을 인정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이 내 친구라면 라고 또 가정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관계도 가정해보고 이 사람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어떤 일을 하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할 때가 있는데 이분과는 그런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그런 관계가 한정적이지만 어떤 관계, 어떤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고, 그래서 이분이 욕을 먹었던 거를 뭐 다시 되새기자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은 이런 마음이었고 그 부분은 이렇게 개선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를 저는 얘기할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나도 저런 분이 좀 있었지 저분도 저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개선하면 그 아까 말했던 그런 아웃라이어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해지면서 강점이 부각될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나의 이런 강점을 좀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첫 등장 있습니다. 일단 외모부터 좀 풍기는 그런 좀 포스가 있죠. 약간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것 같은. 여기서도 이제 하루 미리 와서 잤어요. 뭔가를 할 때 최선을 다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뭔가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짐을 들어주는 건 확실히 전략적인 행동은 아니죠. 근데 또 그게 또 이 사람을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거기도 하죠. 윤님의 미스터 윤의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아직 뭘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샌드위치를 주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꽂힌 거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최선의 기준이 나의 만족이라는 게 문제죠. 내가 만족하는 최선이라는 게 실은 문제예요. 20대 남성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꼭 이건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이성적인 로직에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목적지향적인 사람 좀 경주마 같은 사람이죠. 주변을 살피는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상대한테 다가가지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를 얻는다
라고 생각해오는 사람들이 연애에 있어서 큰 장벽에 부딪혀요. 왜냐면 연애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실이 안 오거든. 상대가 원하는 노력을 할 때는 그에 맞는 결실이 와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잘하면 좋죠. 여자친구를 굳이 게임방에 데려가서 내가 게임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 아니면 굳이 그 게임을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훨씬 더 잘하는 게임 실력으로 여자친구를 막 서포트해줘.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 최선을 과연 최선이라고 여길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착한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별 노력하지 않는 나쁜 남자에게 가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는 착한 남자들이 봤을 때 나쁜 남자일지 몰라도 여자가 봤을 땐 그 사람은 낭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프로 자체가 남녀가 나뉘어있기 때문에 미스터로 구분되기 때문에 제가 남녀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인간의 문제죠. 남녀 모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성실한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래? 라는 말이 내가 성실한 건 내 만족이었다면 그 기준이 내 만족이었다면 그건 내가 조금 발상을 바꿔야죠.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생각에.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투른 부분이 왜 그런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저지르는 실수가 어차피 상대가 알게 될 거를 굳이 내 입으로 해서 그런 인정받으려는 것을 자꾸 표현하는 건 자기의 인상적인 마이너스는 있죠. 어느 정도는 좀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상대가 막 자꾸 노력해 나 이만큼 했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부담 없이 하는 거는 좀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막 이름도 모르고 물론 이거 끝까지 이름 모르지만 별로 말 나누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자꾸 과하게 어필하려고 하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계속 나한테 한다는 건 아, 이 사람이 어리구나 혹은 인정욕구가 강하구나 라는 인상을 주죠. 그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들어준 거 아니다. 앞에 분은 안 들어. 가방 안 들어줬다. 이거는 이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왜냐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하거든. 누군가는 그 얘기를 언급하고 아 나만 들어줬어 이러면서 서로 다 어차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알게 돼. 어떻게? 아 나만 들어줬구나. 그 사람 되게 용감한 거였네 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굳이 말을 하고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어.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땐 좋지. 근데 효과는 반감된다. 어차피 상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면 내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상대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뭐 살짝 언급할 수도 있겠죠. 일단 내 스타일에서 뛰어갔다. 외모는. 근데 뭐 대화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내 스타일이었다.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제건 첫 번째 뭐 인상에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선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때 그 대시를 받았던 지금 대시를 받고 있는 미스 김께서 물어봅니다. 연애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꼽아보세요.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배제하고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뭐 그래 솔직한 얘기지. 뭐 연애에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인상을 줘요? 결혼과 연애를 별개로 보는구나 라는 인상을 좀 주죠. 그래서 좀 솔직하지만 내 기준에 맞는 최소는 되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 뭐랄까 좀 이 사람이 좀 오만한 구석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말도 연애를 할 때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의 인상을 주로 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나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 이제 그렇게 외모가 되면 단점도 커버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단점이 커버된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모가 되면 관점에서 커버된다는 말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말이 이어지는데 좋은 회사나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일 자체가 그냥 끝나고 언제 퇴근하는 게 꿈이다. 언제 여행 가는 게 꿈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과 연애를 하면 더 좋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컴플레인을 나는 짜증스럽지 않게 들어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실은 이게 솔직한 말이겠죠. 근데 실은 듣기에는 불편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말들이죠. 듣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불편함이 느껴지죠. 요 정도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은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퇴근하는 게 꿈이고 언제 여행 가는 게 꿈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불행하다고 치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열정적인 사람과 연애를 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과 컴플레인 그리고 짜증스럽지 않게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남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건 아니죠. 같은 말이어도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즐겁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도 실은 충분했어. 그런데 여기에 굳이 부정적으로 보편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최고의 꿈이 아니어도 마음 한구석에 존재할지 모르는 그것을 다 불행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런 태도를 더 이상 보일 수가 없어. 자기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런 갈증이나 욕망을 이 사람 앞에서 숨겨야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 만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나와 다름을 약간 차단해버리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질 수 있는 말을 굳이 넣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과 모든 게 즐거울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열정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열정적인 모습을 좀 더 보여야지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미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의 표정이 벌써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컴플레인, 짜증 이런 것들이 굳이 불평을 나한테 하는 거를 가정하고 내가 짜증을 낼지도 모른다는 걸 가정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즐겁게 들을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해도 함께 했을 때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요 정도로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걸 굳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배치해가면서 하는 건 이 사람의 안 좋은 성향이죠. 근데 이게 어쩌면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더 언급하고 그런 걸 가지고 좀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런 데서는 장점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좀 부담을 주고, 그리고 상대의 어떤 생각을 차단하는, 만약 관계가 만들어져도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이런 말을 함으로써 좁혀버렸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좁은 사람임을 드러냈어요. 연애에 있어서 날카로워져 버린 거.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나쁘냐? 그건 아니지. 어쨌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가가긴 힘든 거지. 그러면 한 장면만 더 볼게요. 그래서 미스터 윤과 미스 김님이 두 분이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전이 맛있고 막국수랑 감자전, 뭐 동동주라도 마시보면,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동동주 얘기하는데 분위기 안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진짜 촬영하는 느낌인데 단둘이 있으니까 저도 좀 다르죠?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노련한 사람이라면 저도 좀 다르죠? 이거는 대답할 여지가 너무 한정적이야. 네, 다르네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여요 정도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좋은 암시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게 둘이서 이야기하니까 좀 더 차분해지는 게 더 솔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벌써 마음이 솔직해지는 느낌이에요. 원래 저는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인데 단둘이 있으니까 더 투명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낫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 다음에 상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좀 더 낫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말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상대한테도 솔직해질 준비를 하세요라는 암시가 있어. 그래서 나도 좀 다르죠 라는 거는 그건 뭐 나쁘다 그건 아닌데 약간 그 노련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뭐 남녀 관계에서 노련미가 좀 없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데이트 상대로 절 선택했잖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감자전 한 입 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죠. 좀 더 가까워지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여럿이 엄청 들이댔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매너를 보이는 게 조금 더 상대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들이대다가 갑자기 차가운 모습 보인다, 이거는 사람이 혼란스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과하고, 여기에서는 약간의 그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매너를 유지하는 게 상대 입장에서 이런 면도 있네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입 드리는 것보다 먹기 좋게 잘라서 앞에다 그냥 놔주는 게 나아. 근데 거기서도 이 정도면 한 입에 쏙 들어가겠죠. 굳이 과시할 필요 없어.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입 드려도 될까 이런 거 말고, 뭐 이 뒤에 나오는 그런 뭐 여행 가는 얘기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서 잘라서 이 사람 앞에다 두는 거죠. 그거는 내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동작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과 다른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야. 동작과 말이 따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동작에서는 이 사람에게 뭔가 생색낼 만한 것들을 동작에서 끝내는 거야. 그게 더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한 입을 넣어줄까요? 넣어줘도 될까요? 그러면서 또 넣어줘.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아직, 왜냐면 지금 뭐 거의 첫 데이트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나는 올인했거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최선을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이 뭐 머리도 좋고 사회적 지능이 뛰어날지도 모르지만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원래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맞는 사람 맞는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보편적인 여성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크겠죠. 감사하다라고 이제 어쨌건 매너 있게 봤죠. 근데 미스터 윤님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 나에게만 좀 특별하게 대하는 그런 게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좀 틀리죠. 운전 못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못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서울에 있을 때 남자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 운전해서 멀리 갈 일은 별로 없었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의 보수적인 마인드가 조금 드러나죠. 그걸 감각적으로 여자들도 느꼈을 거예요. 굳이 남자친구를 언급하면서 저 말을 물어보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나와 단둘이 있고 나와 얘기를 하는데 굳이 남자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에서 운전해서 멀리 갈 리는 없겠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여행 좋아해서 많이 갔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도 많이 가봤어요 라면 할 수가 없어. 못 갔어요 라고 상대방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 네 그렇죠, 못 갔었어요 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남자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남자친구가 계속 있어서 좀 가봤는데요? 라고 누가 어떻게 말을 해. 저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운전을 못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 차로만 갈 수 있는 좋은 데들이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몇 군데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겠네요 정도로 했어도 괜찮지. 근데 너무 그거를 자꾸 이 상대에게 그런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노출한다는 게 이 미스김님이 센스가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다 읽힌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좀 더 나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나중에 혹시나 잘 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남양주나 이런 데 같이 가면 나중에 혹시나 잘 되면 남양주나 이런 데 같이 가면 뭐 기회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님 말고요. 어떤 면에서는 귀엽게 느껴지는데 이런 말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죠. 남양주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남양주에 어디 집에 가면 어떤 데가 있는데 거기가 단점이 길이 험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도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가면 그 이상의 보람이 있을 정도로 거기 뭐뭐뭐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 감자전 먹은 기념으로 다음에 거기 가서 또 그걸 또 한번 같이 먹어봐도 재밌겠네요.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굳이 막 이렇게 막 뭐 나중에 혹시나 잘 되면 그러니까 막 상대한테 굳이 부담 안 주고 그 집에 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상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거든요. 부담이 덜하지. 물론 남녀가 이렇게 처음 만나서 얘기했으면 부담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근데 이 정도로 표현하는도 충분히 의사는 전달된단 말이에요.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투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산, 이 미스김님의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도 잘 알아요. 하면서 물어보죠. 미스김님이 이제 자주 가서요? 업무 때문에 가서 사실 도심밖에 잘 모르긴 해요. 부산 한번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기습 질문을 했는데 잘 받아칩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서도 실은 그렇게 말하면 좋았을까요?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자주 가서요? 그랬을 때 업무 때문에 가서 사실 도심밖에 잘 모르긴 해요. 이게 부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환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면 모르니까 어딜 가지를 못하거든요. 부산 가면 어디 가야 돼요? 라고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상대가 진짜 최악의 경우 저도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또 딴 얘기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부산에서 살았으면 아는 데가 한두 군데는 있겠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그런 데도 있군요. 야, 그런 데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상대한테 막 이렇게 부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산이 고향이면 부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서 자부심도 심어주고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거든요. 상대의 말문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너무 자기 얘기로 가버렸어. 상대가 예스 아니면 노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물어보군요. 그쵸?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성분이 여기서도 쿨하게 얼마든지요. 그러면서 부산 시민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라고. 저는 근데 이런 말들은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센스 있게 말을 했는데 이 과정이 너무 여러 가지 좋은 선택지를 버리고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좀 더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분의 성향, 목적지향적인 성향, 그리고 약간 그 연애에 관련된,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연애를 할 때도 약간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계기는 좀 부족했던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이해, 어떤 뭐 연애 지능이라고 할까요? 어쨌건 이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히 좀 경험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산 열려 있죠, 누구에게나 하면서 약간 내가 그 감정선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 편은 이제 결론이 나죠.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캐릭터예요. 해석의 여지도 많고 이분이 또 이 다음에 제가 이분의 시리즈를 한 두세 편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면서 좀 풀어나갈 텐데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가진 그런 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의 원동력이 되어줬고 그런 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스트레인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